안녕하세요. 오늘은 환경을 위한 의복의 재활용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방에는 옷장이 있을 거예요. 그 옷장에는 유행이 지났거나 또는 작아졌다는 이유로 입지 않게 된 옷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입지 않는 옷은 어떤 것이 있나요? 그럼 그 옷들은 다 어디로 갈까요? 옷은 많이 생산되지만 그 옷을 소비할 때는 엄청난 쓰레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옷을 원하면 유행이 자주 바뀌고 또 쉽게 산 만큼 실증이 나면 금방 버리게 됩니다. 환경단체인 그린피스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7억 벌이 넘는 옷이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옷이 매립지에 묻히면 토양은 물론이고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그렇게 되면 환경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지난 2018년 2월 8일 영국 런던의 헤롯 백화점은 1층 쇼윈도에 의류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쌓은 파격적인 디스플레이를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패션 브랜드인 배트먼과 함께 벌인 이벤트였습니다. 약 한 달간 백화점 2층에 의류 수거함을 설치했고 더 이상 입지 않는 옷을 넣으면 1층 쇼윈도 공간에 떨어져 쌓이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쇼윈도는 금방 채워졌습니다. 이 이벤트로 매년 과잉 생산되는 옷들로 발생하는 사회 문제점을 알리고 이에 대한 개선 방법을 다 함께 고민해보자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의복 쓰레기 문제는 이미 세계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상으로 돌아와서 우리 옷장에 보면 안 입는 옷들이 있을 텐데 그 옷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환경을 위해 잘 활용하는 것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류 수거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길을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생긴 의류 수거함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헌옷이나 신발, 가방 등 못 입는 옷이나 사이즈가 작은 옷, 계절이 지난 옷 등에 폐의류를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넣은 옷은 자선단체 그리고 기부, 재활용을 위해 활용이 됩니다. 또 안 입는 옷이 있다면 기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 기부라고 하면 금전적인 것들을 떠올리기 쉬운데 헌 옷으로도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몇 번 입지도 않았는데 취향이 맞지 않거나 체형이 변하는 등의 입지 못하는 옷들이 있을 수 있겠죠. 단순히 버리기에는 아깝고 줄 사람도 마땅히 없다면 기부를 통해 옷의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름다운 가게는 많이 알려진 곳입니다. 아직 입을 수 있어서 판매 가능한 옷들을 취급합니다. 이때 오염이나 훼손이 없는 옷들로 구별을 해야 합니다. 옷뿐만 아니라 생활 잡화나 도서, 음반, 소형 가전도 기증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매장을 방문해서 직접 기증을 할 수도 있고 기증품이 3박스 이상이면 방문 수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기부 영수증도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오켄이라는 곳은 기부받은 옷을 국내나 해외에 있는 소외계층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심한 오염과 훼손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면 괜찮다고 합니다. 여기도 택배를 예약하거나 직접 발송하는 방식이고 기부 영수증도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열린 옷장은 오래된 정장이나 입지 않는 정장을 기부하는 곳인데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취업에 필요한 취준생들에게도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맞지 않지만
여전히 상태가 좋은 옷들은 교환해 입는 것도 방법입니다. 플리마켓을 가거나 재활용 가게에 가면 교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퀼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퀼트라는 것은 천과 천 사이에 솜 같은 부드러운 심을 채워서 만드는 바느질 기법입니다. 안 입는 옷, 헌 옷을 조각으로 잘라서 바느질을 하면 예쁜 퀼트 이불이 되거나 또 퀼트 소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퀼트를 하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천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옷을 고쳐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더 이상 입지 않는 옷이 있다면 조금 고쳐 입는 것은 어떨까요? 낡은 바지를 잘라 짧은 바지로 만들기, 옷에 수 놓기, 큰 옷은 맞게 수선하기, 단추나 다른 액세서리를 달아서 옷을 고쳐 입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못 입게 되는 옷이 있는데 이것을 수선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패딩에 구멍이 생겨서 이처럼 솜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버리기에는 아깝죠. 그래서 탄 부분만큼 옷의 기장을 줄이게 됐습니다. 구멍난 부분을 오려내고 깨끗이 정리해서 기장을 줄여줍니다. 털이 새어나오지 않게 바느질을 합니다. 밑단을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다림질로 선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옷이 이렇게 수선이 되었습니다. 혹시 업사이클링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았나요? 업사이클링은 버려진 물건을 비롯하여 일상의 모든 것들을 재료로 사용할 수 있어서 누구나 새로운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낼 수 있습니다. 업사이클링의 단어를 살펴보면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링이 합성된 합성어입니다. 즉, 버려진 물건을 재활용하고 재사용해서 친환경적인 요소와 디자인을 통해 경제성과 상품성을 부과하여 재창조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원래보다 더 좋은 품질 또는 더 높은 환경적 가치가 있는 제품으로 재가공하는 과정이며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활용도를 더하면서 가치를 높인 제품입니다. 예를 들어 과자 봉지를 통해서 드레스를 만들고 자동차 안전벨트를 통하여 가방을 만드는 것. 재활용을 넘어서 재창조하는 것이 업사이클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입는 청바지. 청바지 한 벌을 제작하는 데는 무려 40여 단계의 공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청바지를 만들기 위해 면사를 생산하고 또 염색, 직조, 워싱, 가공, 후처리까지 모든 단계를 거치는 데는 수많은 인력과 환경 자원이 활용됩니다. 청바지 한 벌을 만드는데 물 7,000리터, 이산화탄소 32.5kg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어린 소나무 11.7그루를 심어야 상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특히 청바지 원단의 색을 탈색시키는 워싱은 청바지의 품질을 좌우하는데 뻣뻣한 이 청바지에 약품을 바르고 긁고 빠는 수십 단계의 공정을 거쳐서 청바지는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청바지도 친환경 워싱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는 가운데 청바지로도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의 과제는 업사이클링 사례를 찾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많은 사례가 나올 텐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찾아서 사진과 간단한 설명을 적은 다음에 선생님 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때 메일 제목에는
학번과 이름을 꼭 적어주세요. 선생님 메일은 온라인 클래스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간단히 수선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손 바느질을 익혀서 옷을 고쳐 입는다면 친환경적인 의생활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옷의 솔기가 뜯어졌을 때입니다. 솔기라고 하면 옷이나 이불 등을 만들 때 두 장의 천을 맞대고 꿰매어서 생긴 줄을 말합니다. 이때는 홈질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홈질이라고 하면 땀의 간격이 좁고 고릅니다. 홈질을 하게 되면 옷의 안과 겉이 똑같은 바늘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박음질도 할 수 있습니다. 박음질은 두꺼운 옷감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홈질과 다르게 안과 겉이 다른 바늘땀이 나타납니다. 박음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의복 실습에서 직접 사용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단이 뜯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보겠습니다. 단이라고 하면 옷에 접어 올린 부분을 말합니다.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바지 아래쪽에 접은 부분입니다. 바지도 있고 치마의 경우에도 이렇게 단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단이 뜯어졌을 때는 바느질이 겉으로 보이지 않게 공그르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그르기는 단을 꿰매거나 안단을 고정시킬 때 주로 쓰입니다. 바늘땀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침질은 밑단을 처리할 때 주로 쓰입니다. 겉에서 보이지는 않고 안쪽에서 사선의 바늘땀이 나타납니다. 새발뜨기는 가장 튼튼한 바느질 중에 하나인데요. 새 발자국처럼 시옷자 모양으로 뜨는 것이라고 해서 새발뜨기라고 불립니다. 옷을 입다 보면 종종 단추가 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 단추 달기를 통해서 간단히 수선해서 옷을 입을 수 있겠죠. 구멍이 2개 달린 단추를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단추를 달 때는 옷의 뒤쪽에서 앞으로 바느질을 해줍니다. 단추 구멍을 통해서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이 과정을 4에서 5회 반복해 줍니다. 그 후에 단추와 옷 사이에 실 기둥을 만듭니다. 실 기둥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간 느슨하게 바느질을 해줍니다. 실 기둥을 만든 다음에는 옷과 단추 사이로 바늘을 빼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옷의 뒤쪽에 매듭을 지어줍니다. 오늘은 환경을 위한 의복의 재활용 방법과 간단한 수선 방법을 보았습니다. 의복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의류 수거함을 활용하거나 기부하기, 교환하기, 옷 고쳐입기 이런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간단한 수선 방법에는 솔기가 뜯어졌을 때, 단이 뜯어졌을 때, 단추가 떨어졌을 때 간단하게 바느질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서 친환경적인 의생활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